지난 2019년 우리나라의 대장암 환자는 2만 9천 명, 환자 수 2만 명을 넘긴 5개의 암 중 하나였습니다. 5년 생존율은 74%, 발견만 제때 한다면 위암과 함께 높은 확률로 생존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암입니다. 특히 다른 장기까지 암이 퍼진 4기여도 대장암은 치료가 된다는 말이 있어서 환자분들이 희망을 갖게 되기도 하죠. 인간을 괴롭히는 각종 질병의 최신 치료법을 알아보는 의술, 여기까지 왔다. 오늘은 대장암에 대해서 이광호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짚고 가죠. 대장암은 4기도 완치된다. 맞는 말입니까? 네, 일부는 맞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다른 암은 4기가 되면 수술을 해도 의미가 없는 상태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장암은 조금 다릅니다. 네. 몸 곳곳에 퍼져 있더라도 그걸 수술로 떼낼 수만 있다면 완치를 누려볼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뭐 대장암이라고 4기에서 무조건 완치가 된다, 이거는 아니고 수술을 시도할 수 있는 암이라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생존율에는 영향이 없는 겁니까? 영향이 있습니다. 다른 장기까지 암이 번지는 걸 원격 전이라고 부르고 암마다 조금씩 다르게 규정하기는 하지만 이 상태를 보통 4기라고 봅니다. 네. 이 경우에 5년 상대 생존율이 위암은 6.4%, 폐암은 10%에 그쳤는데 대장암은 19.8%로 훨씬 높았습니다. 아무래도 수술이 적극적으로 시도가 될 테니까 관련 기술도 많이 발전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최근까지 아주 오랫동안 관심을 받았던 수술법은 괄약근을 살리는 수술이었습니다. 괄약근이 없으면 배에서 호스를 빼서 항문을 대체해야 하는데 이거 말만 들어도 생활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겠죠. 네. 그래서 보통 수술을 먼저 하고 항암이나 방사선을 쓰는 다른 암과 달리 항문에 가까운 직장암은 항암과 방사선을 먼저 하기도 합니다. 그걸 통해서 암을 줄이고 최대한 항문을 보존해서 수술을 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런 수술법도 최소 20년도 더 전에 이미 도입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최신 수술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뭐 수술의 큰 갈래 자체는 항문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복강경 수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라는 건데 그 디테일에서 변화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암이 있는 대장 부위를 잘라내고 남은 대장의 양 끝을 붙이는데 이거를 보통은 배 밖으로 꺼내서 하거든요. 네. 그런데 안에서 바로 이어붙이면 환자의 회복이 조금 빠르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시행되는 수술이 있고요. 또 아예 배가 아니라 반대 방향, 그러니까 항문에서 수술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실제 수술을 하고 있는 대학병원 교수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특히 이제 비만하고 남자 같은 경우는 골반이 좁기 때문에 수술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이나 개복 수술이 다 이제 위에서 아래로 이제 접근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건 항문을 통해서 이제 직장을 전체 절제하면서 위로 올라가는 양식으로 수술하는 방법들이 이제 도입이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배에 나는 복강경 흉터도 없앨 수 있고 또 뱃속을 덜 헤집으면서 절제 수술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수술은 이런 식으로 단순 생존을 넘어서 환자의 회복까지 고려하는 식으로 발전하는 중입니다. 수술은 다양해지고 또 고도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항암 치료는 발전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항암 치료는 사실 최근 10년 넘게 표적 치료제 하나와 또 전통적인 세포독성 항암제 하나를 함께 쓰는 방식이 쓰이고 있습니다. 네. 대장의 왼쪽, 그러니까 항문에 가까운 쪽의 대장암은 세툭시맙이라는 표적 치료제와 세포독성 항암제 두 가지를 쓰고요. 반대편인 오른쪽 대장암은 베바시주맙이라는 치료제와 세포독성 항암제를 씁니다. 네. 여기도 이런저런 제한 사항이 있기는 한데 핵심은 그 치료법들이 10년 넘게 별로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면역 치료제나 새로운 치료제들이 몇 년 사이에 새로 도입되기는 했는데 아직은 95% 이상의 환자들이 쓰는 약에는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약의 종류보다는 그 약을 언제 어떻게 쓰느냐가 조금 더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약을 언제 어떻게 쓰느냐, 그 방식이 뭡니까? 네, 다학제라는 방식인데요. 쉽게 말하면 여러 의사들이 동시에 한 환자를 진료하는 겁니다. 예전부터 그렇게 하던 거 아니었냐 하면 맞는데 조금 다릅니다. 네. 실제로 다학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대학병원 교수 이야기 들어보시죠. 옛날 같으면은 자기 환자다는 생각이 많아서 한 번 치료를 하게 되면 끝까지 환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혼자 치료하는 경우가 많았을 텐데 최근에는 다학제를 하기 때문에 외과 선생님들이 보시고 수술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중간에 항암 치료하는 기간 중간에도 언제든지 수술을 할 수 있고. 핵심은 환자의 상태에 모든 관련 의사들이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다는 겁니다. 네. 다른 암보다 유독 이 대장암 취재를 하면서 다학제 이야기를 꺼내는 의사들이 많았는데요.
대장암은 항암 치료와 방사선, 수술까지 암 치료에 쓸 수 있는 치료법들이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의 효과를 내는 암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방사선 쓰기가 어렵거나 치료제가 부족하거나 뭐 다른 암들에는 이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대장암은 유독 이렇게 무기가 많다 보니까 어떤 무기를 언제 사용하느냐가 치료 효과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 때문에 다른 암보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학제가 도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보다 희망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